안녕하십니까. 에노라메스의 백악열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실제 사례인 이 바스켓 구조 안전성 해석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스켓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외부에 앵글로 구성되어 있고 용접되어 있죠. 그리고 윗부분에 있는 러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줄을 연결해서 이렇게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부에 이 물질을 담은 다음에 크레인 같은 걸로 이제 위에서 이제 그쵸, 볼트 와이어를 연결해서 여기서 이제 와이어를 연결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에 이 물질이 약 6톤 정도, 6,000kg이죠. 6,000kg이 담겼을 때 이 부분에 이제 빔들이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해석을 진행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델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부에 이제 웨이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웨이트 부분을 웨이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제 3차원으로 웨이트를 모델링을 했습니다. 이렇게 웨이트를 중량을 모델링을 했고 이 모델링한 여기에다가 이제 6,000kg이 될 수 있도록 이건 이제 질량을 부여를 할 건데 그 질량은 이제 밀도를 가지고 부여를 하겠죠. 그래서 이 사이즈를 계산을 해가지고 최적을 계산해서 그래서 이게 6,000kg이 될 수 있도록 밀도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최적이 나중에 여기서 최적을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잠시만요. 여기 매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지고 매저를 하게 되면 여기는 면적만 나오는군요. 그래서 매스 프로퍼티를 눌러서 이걸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최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메타 삼성인데 미리미리 삼성으로 고치면 3개 6개 5.5 5.6m 삼성 정도 되는 것 같네요. 5.6m 삼성. 그래서 이 5.6m 삼성에 최적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적을 확실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확인. 5.6m 삼성 정도 될 것 같고 지금 미리미터 단위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파일에서 스페이스 클레임 옵션에서 유닛을 메타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닛을 선택해서 랭스가 밀리미터로 되어 있는 걸 메타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선택을 하면 5.568m 삼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밀도는 부피 분의 질량. 그래서 부피가 5.568m 삼성이 되니까 밀도하고 부피하고를 곱을 해가지고 그게 6,000kg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6,000kg 분의 5.5668m 삼성을 하게 되면 밀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기로 한번 해보면 6,000 나누기 5.5668m 삼성을 해서 는을 하면 약 1077.8 kg/m 삼성을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에 질량이 6,000kg 됩니다. 나중에 한번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석 모델은 좀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솔리드 모델, 이 솔리드를 그대로 가지고 해석을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솔리드 모델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 두께가 얇은 부분에 격자가 하나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결과가 이상하게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 예전 버전에서는 객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좀 특이한 해들이 좀 많이 나와는 현상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렇게 솔리드 모델을 가지고 할 거고, 그 두 번째는 그 쉘 모델, 미들 서피스 모델을 가지고 해석을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솔리드 모델에서 미들 서피스를 다 땄습니다. 그래서 미들 서피스를 다 따가지고 이 미들 서피스를 이용해서 해석을 해가지고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은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준비가 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솔리드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모델을 더블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솔리드 모델이 나옵니다. 그래서 솔리드 모델은 다음과 같이 솔리드가 이제 다 들어와 있죠. 이렇게 보강하고, 이제 지오메타리 쪽에 가보시면 이 전체 모델을 잠시만요. 네, 서스 304의 재질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제 좀 해수나 그런 곳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스 304로, 서스 304의 물성칠은 이제 다음과 같은 물성칠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스트럭처 스틸에 보시면 1077.8로 제가 밀도를 입력을 했습니다. 1077.8이죠. 예, 아까 최적에서 5.5668m의 최적에서 6000kg 나오려고 하면 밀도를 1077.8로 입력을 해주게 되면 6000kg이라는 하중이 질량이 생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럭처 스틸은 나중에 웨이트에다가 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1077.8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면 나머지는 다 서스 304로 입력을 하였고, 그 다음에 웨이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웨이트가 있네요. 여기 웨이트 부분은 스트럭처 스틸로 입력을 했습니다. 스트럭처 스틸이 1077.8로 입력을 했고, 이때 프로퍼티에서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성이 메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5668m 삼성이 되고, 이때 저희가 밀도를 1077.8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질량이 6000kg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내부의 질량이 6000kg 될 수 있도록 밀도를 조절해서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해석을 하면서 안에 내부에 이제 하중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한다, 그리고 뭐 자중을 줘야 된다,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분포 하중도 아니고 좀 어중간하다, 포인트 매수도 아니고, 그럴 경우에 저처럼 이렇게 전체 공간에 이 솔리드 모델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거기서의 최적을 계산해서 질량이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소재의 물성치를, 밀도를 변경을 해서 입력을 하여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일단 내부에 아까 저희가 아까 PPT 자료에서 저희가 봤던 것처럼 내부에 이제 이물질 6톤을 인가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인가를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머티리얼 쪽은 어차피 스트럭처 스틸과 서스 304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컨택 부분에 보시게 되면 10.546mm, 10.546mm보다 떨어지는 간격이 작다 하면 모두 다 본디드 조건으로, 아마도 그게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얘와 얘는 네, 얘와 얘도 이제 본디드로 좀 잡혀 있네요. 그죠? 실제로는 은밀하게는 얘랑 얘랑은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죠? 아, 그래서 얘랑 얘랑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얘가 크게 전체적으로 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냥 이거는 단순히 여기 조금 좌우로 벌어지지 말라고 좀 러그를 달아놓은 것 같거든요. 네, 보강을 대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구성이 되었고 컨택을 잡았습니다. 모든 컨택은 다 본디도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들 보면 이 하중체와 이 부분이 이 하중이 눌러가지고 처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미끌스러워 간에 슬립이 좀 발생할 수 있도록 No Separation 조건을 이용해서 네, 조금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No Separation을 적용을 하게 되면 얘가 떨어지지는 않지만은 서로 간에 이제 무게 때문에 조금씩 밀리는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군데군데 얘와 맞닿는 이제 질량과 웨이트 하중 질량체와 맞닿는 부분들, 맞닿는 앵글에서는 전부 다 이제 그걸로 좀 주었습니다. No separation. 그래서 떨어지지는 않지만 조금은 미끌림이 발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격자를 생성했습니다. 격자를 생성할 때는 레졸루션을 4로 두고 격자를 생성했습니다. 근데 격자를 생성하다 보니까 잠시만요. 이게 어쨌든 이게 계산이 좀 빨리 진행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격자를 생성을 하다 보면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은 이렇게 격자가 짜지고 어떤 부분은 헥사가 되고 어떤 부분은 테트라로 짜졌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 수는 없지만은 한 번씩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개의 영역에 대해서 바디에 대해서 네, 두 개의 바디 아까 테트라로 메시가 짜졌던 부분들 있죠. 네, 그 두 개의 바디를 멀티존으로 해서 격자를 생성하였습니다. 멀티존으로 제가 격자를 생성하였고 그래서 지금 생성된 격자가 보면 50만 개 정도 격자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50만 개. 죄송합니다. 그 50만 개 격자가 생성되었고 그리고 스태틱 스트럭처에 이너시아에 보면 스탠다드 어스 그래비티가 있습니다. 중력 가속도. 그 중력 가속도를 아랫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를 인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9.8 메타퍼세크입니다. 9.8066 메타퍼세크. 그래서 당연히 아랫 방향으로 작용을 해야 되겠죠. 중력은 그죠. 그래서 중력 방향이 이쪽으로 작용을 하면 이제 때 자중에 의해서 이 무게에 의해서 이제부터 6,000kg이 작용을 하겠죠. 그 6,000kg에 9.8을 곱하게 되면 약 6만 뉴턴 정도 뭐 일단 이쪽에 하중이 작용을 하겠네요. 그래서 이 내부의 하중 플러스 그 다음에 이 외부에 있는 바디들이 있습니다. 웨이트를 제외한 플레이트나 이런 부분들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합친 질량. 플레이트도 보면
1.8kg 정도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구조물의 고정 부위에서 그 응력을 그 힘을 버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픽스드 조건을 주어서 이렇게 이 부분들 이 부분은 이제 고정이 될 거기 때문에 고정 조건을 주고 해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솔브를 해서 해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at least one body has been found to have only one element in at least two directions along the reduced integration. This situation can lead to invariant results or through pivot errors 등등을 이제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은 이게 실제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두께 방향으로 격자를 하나의 엘리먼트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솔리드 모델 해석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물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해석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해석은 됩니다. 그래서 해석은 되지만은 저희가 격자를 그렇게 하고 그래서 격자 요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go to에서 body with one element through the thickness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opening bodies can be identified by right clicking in the geometrical window and choose go to bodies with one element through the thickness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 바디들입니다. 이 바디들이죠. 그래서 hide all other bodies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바디에 대해서 격자를 보게 되면 격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메소드를 해가지고 이 모든 부분을 셀렉트 all을 해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스윕 이 부분이 스윕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넘버 디비전을 2개 정도 해가지고 다시 격자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아마 길이 방향으로 격자가 2개만 생성될 거 아니네요. 이렇게 방향으로 격자가 2개가 생성이 되었네요. 자, 그런 다음에 show all body. 근데 희한한 게 여기는 없고 여기만 있네요. 여기 앵글이 있는 이유는 아마 다른 용도 때문에 이렇게 설치를 했나 봅니다. 지금은 다른 것은 이제 다 플레이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그렇게 되어 있군요. 자, 이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go to body with throw element 없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해석을 진행을 해보면 이제는 그 메시지는 아마 안 뜰 겁니다. 그리고 해석이 진행되는 과정은 이쪽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multiple formation based on contact region contact region에서 이제 다른 부분으로 뭐 다른 포뮬레이션을 좀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잘 완료가 되었습니다. 워닝은 일단은 뭐 알려주는 거라서 경고를 해주는 거라서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고 에러가 발생하면 조금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미리미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탈 디포메이션이 0.16mm. 그래서 안쪽 내부는 제외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 쪽에서 뭐 많이 일어나는 것 같네요. 이쪽 부분이라 실제적으로 이쪽 부분에서 처짐이 많이 발생을 하지 않고 뭐 이쪽 부분들에서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길이가 넓기 때문에 아마 저쪽 부분은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그래서 129.4 메가파스칼. 네, 이 엣지 부분에서. 근데 이 엣지 부분의 응력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엣지 부분은 실제 엘리먼트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보다는 그 다음 바로 옆에 영역들, 네, 여기보다는 그 다음 영역, 이쪽 부분의 응력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80메가파스칼, 98메가파스칼 이 부분은. 그래서 격자 하나를 띄웠어. 이 부분은 실제 이런 엣지 부분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면 응력 특이해가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은 무시하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응력 특이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보게 되면 70메가파스칼 정도, 그 정도 응력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70에서 80 이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물론 격자를 조금 더 많이 조여서 확인을 뭐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 불연속면, 이면하고 이면하고 그 하나의 소재가 아니죠. 그래서 용접을 이루어진 불연속의 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응력은 조금 무시하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응력이 발생을 했고, 세이프티 팩터도 보게 되면 네, 이렇게 이제 1.58로 형성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한 3, 2, 3 정도, 네, 2.8, 뭐 3 정도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네, 그렇게 응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그렇더라도 이제 이 부분도 좀 너무 이제 응력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조금 더 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필렛을 준다든지 해서 해석을 좀 다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실제 지금으로 봐서는 뭐 항복 강도를 넘어가지 않고 안전율도 1.5 이상 되기 때문에, 또한 이 부분을 작업을 할 때 용접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용접을 진행하면 용접봉의 이제 항복 강도가 실제 소재보다도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용접에 의해서 접촉 면적도 증가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안전율이 높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force reaction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력. 그래서 토탈 디포메이션에서 저희가 조금 오토 스케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지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처짐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처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부로 처지게 되면 이제 힘이 밑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하부로 처지게 되죠. 그래서 위에서 이 힘이 안 처지고 견디고 받쳐주려면 얼마의 힘이 필요하느냐 나타내는 게 반력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처지는 힘에 대해서 반력은 얼마 필요하냐, 65,100N. 그래서 아까 위에서 누르는 하중이 6,000kg이니까 약 6만 톤 정도 되죠. 6만 뉴턴 그죠? 6,000kg이기 때문에 거기다 9.8을 곱하게 되면 1시 100, 1000 곱하기 9.81을 하게 되면 약 58,860N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약 65,100이죠. 그러면 58,000에다가 58,000에다가 65,000을 빼면 58,000, 2,000, 7,000, 네,
7100N 정도, 그리고 700kg 정도는 이제 여기 이 외부에 있는 앵글, 아니요, 잠시만. 외부에 있는 앵글들의 무게가 그렇게 나가지는 않을 건데, 그죠? 중력 가속도 6000. 잠시만요. 아, 625kg네요. 625kg 정도. 625kg. 이 무게들이 다 625kg가 된다라는 겁니까? 그네요. 그러네. 이게 21kg, 21kg. 뭐 그렇게 나갈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 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확인하기 어렵고 개개별로 확인을 해야 돼서, 그래서 모델링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 확인을 했고, 모멘텀 리액션을 보시게 되면 지금 회전하려는 힘이죠, 그죠? 그래서 Y 방향으로 마이너스 5,853. 그래서 Y가 이쪽 방향인데 이쪽 방향으로 이제 작용을 하니까 오른손 법칙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 축을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게 발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1m에서 58kg니까 거의 얘는 회전을 하지는 않는, 왜 안에 있는 게 6000톤이기 때문에 모멘텀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리액션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 리액션을 봤고, 그리고 포스 리액션에 대해서 저희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쉘 모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쉘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 대신 이제 컨택을 잡을 때 페이스 투 페이스를 이제 잡고 나서 그 다음에 페이스 투 엣지도 잡아야 됩니다. 그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제 솔리드가 아니고 빔 모델 같은 경우 페이스하고 엣지하고가 이렇게 만나죠. 그래서 페이스 엣지도 같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페이스하고 엣지, 이게 only surface body하고 엣지만 잡힐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엣지 투 엣지, 그 엣지 투 엣지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엣지랑 얘랑 두 개 엣지가 서로 만나죠. 그리고 엣지가 만나기 때문에 이 엣지가 만나는 부분도 용접이 됩니다. 실제로 모델은 얘가 솔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당연히 용접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컨택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엣지랑 그 다음에 이 엣지랑 이렇게 엣지가 만나는 부분들, 그죠? 이런 부분들도 다 컨택을 잡아줘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두 개가 컨택이 잡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왜 컨택이 사라져 있죠? 아마도 잘못 지웠나 봅니다, 제가. 그렇네. 두 개가 컨택이 당연히 붙어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지워버렸네요. 원래는 이 컨택이 붙어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지웠는지 이유는 모르겠네요. 이것들이 얘들이 당연히 용접을 하기 때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제가 지워버렸네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잠시만요. 그렇죠. 여기 보면
베이스 투 엣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우면 아니요. 베이스 투 엣지에서는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엣지 투 엣지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엣지 투 엣지. 예. 이게 네, 엣지와 엣지가 연결된 겁니다. 예, 여기 엣지와 여기 엣지. 네, 이게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엣지와 이 엣지가 연결되어 있고 엣지와 엣지 연결되어 있고 엣지와 엣지 연결되어 있네. 저는 베이스와 엣지가 아니기 때문에 베이스와 엣지에서 연결되어 있던 부분들을 제가 다 삭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솔리드 모델을 바로 가져가면 컨택 잡기는 좀 편한데 대신에 이제 좀 격자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다음 이게 격자가 더 많이 들어가요. 86만 6천 개 격자를 좀 집어넣었습니다. 가능한 한 좀 많은 격자를 가지고 조금 영역이 조금 격자가 많아지면 영역이 좀 높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좀 격자를 많이 해가지고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해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격자를 주고 해석을 진행을 하였고 내가 스탠다드 얼스 그래비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픽스 서포트를 엣지에 선택해서 주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 토탈 디포메이션 보면 0.15 실제적으로는 이 부분에서 변형이 크게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솔리드 모델에서는 다른 부분에서 변형이 좀 크게 나타났죠. 그래서 조금 물리적으로는 조금 이상한 결과라고 판단이 드는데 이 부분이 아마도 컨택 조건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발생을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 부분이 좀 많이 나왔다라는 것은 조금 물리적으로 이상하죠. 뭔가 컨택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물건이 당기게 되면 긴 쪽에서 많은 처짐이 발생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당연히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럴 것 같고 이제 기븐트 스트레스를 보시게 되면 네, 129.4 에나 그쪽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쪽 부분은 굳이 이게 없고 양옆을 보면 되기 때문에 뭐 7, 80, 90 비슷하게 나타나네요. 이제 솔리드 모델과 해석 결과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안전율 세이프티 팩터도 1.58 거의 비슷하게 나오네요. 모멘텀도 그렇고 네, 6510 나오는 것도 뉴턴도 그렇고 네,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죠? 네, 반력도 저렇게 작용을 하고 자 이제 솔리드 모델하고 셀 모델을 살펴봤는데 예전에는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상 예전에는 솔리드 모델을 들고 오면 지금과 같은 경우에 좀 응력 특이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좀 너무 큰 응력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버전업이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방정식을 푸는데 조금 알고리즘이 많이 좀 보완이 된 모양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순수한 제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 솔리드 모델에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네 7,900이죠. 덴시티가 7,900. 아까 보면 보자. 625kg 정도가 더 생겨야 되는데 그 실제로 그 빔이 650kg까지나 나갈지 저도 조금 의문이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거는 하이드를 시키고 바깥의 부분만. 그래서 아까 밀도가 7,900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을 다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머티리얼 네임인데 이 언노운 머티리얼에 가가지고 저희가 여기 뭐 서스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스틸로 선택을 합니다. 하고 7,900
7,900, 네, 7,900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7,900kg이 되겠죠. 3개를 빼니까 그죠. 7,900kg인데 이때 얘의 네, 질량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맞네요. 네, 638kg 정도 나오네요. 625kg. 638kg. 생각보다 무게가 많이 나가네요. 600kg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무게가 조금 너무 많이 나가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무게가 나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까 발력도 그 정도 나온 겁니다. 실제 아까 발력이 65,100인가 그렇게 나왔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65,100인가 나왔는데 실제로 그렇게 발력이 나오는군요. 네, 이상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튜토리얼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